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 그대로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엽총으로 3명을 살해하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인근 지구대에서 사냥용 총기를 수령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범행을 저질러서 계획된 범행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됐는데요.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종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네, 50대 남성이 전 동거녀의 가족 등에게 엽총을 발사해서 3명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 10분쯤인데요.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한 편의점 앞에서요. 강모 씨가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타던 김모 씨에게 엽총을 발사해서 살해했습니다. 네. 강 씨는 이어서 인근에 있던 김 씨의 집으로 이동해야 김 씨의 아버지에게도 엽총을 쏜 뒤 바로 옆 편의점에 들어가 송모 씨를 향해 엽총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어 강 씨는 편의점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는데요. 네. 이 사건으로 김 씨 부자와 송 씨는 모두 숨졌습니다. 네. 숨진 김 씨의 딸은 한때 강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1년 6개월 전쯤 헤어진 뒤에 송 씨와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김 씨의 딸과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편의점 투자 지분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돈 문제 등으로 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범행 후에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던 강 씨는 오전 10시 6분께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에서 약 1km 떨어진 금강변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강 씨 옆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엽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네. 경찰은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은 무섭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너무 흉흉한 사건이 많이 터져서 밖에 돌아다니기가 겁날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엽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단이 나냐면서 엽총 관리 실태에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네, 네티즌도 엽총 관리 실태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사건은 강 씨가 사냥을 한다면서 총을 찾아가가지고 네, 경찰서에서 찾아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엄격한 총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 지적이 이루고 있는데요. 네. 엽총 관리 실태는 어떻답니까? 예, 지금 경찰청에 따르면요. 현재 경찰이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엽총은 모두 38,401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범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엽총에 대해 수렵 기간에 한해서 포획 승인증, 수렵 면허증 등이 있는 경우에만 총기를 내주고 있다고 하네요. 강 씨 역시 공주 신간지구대에서 포획 승인증, 수렵 면허증을 제시하고 이탈리아 베레타 엽총 등 2정을 찾아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기를 경찰에 맡긴 사람이
범죄를 목적으로 총을 찾아가도 경찰이 이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네. 이에 따라서 수렵기간에 한해서라도 총을 내준 뒤에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총기 담당 경찰 한 명이 관리하는 총기가 평균 523정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총기 담당 경찰관을 늘려서 좀 더 면밀하게 총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의 인명을 뺏을 수 있는 총기 관리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생존 시에 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검사가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죠. 네. 근데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2009년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국가정보원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검찰이 얘기입니까?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그랬다고 한 거죠. 네. 이인규 전 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이 전 부장은 논두렁 얘기는 수사 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서 국정원 개입 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힌다. 네. 네. 이 전 부장의 말이 사실로 밝혀지면요.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크나큰 생채기가 날 전망입니다. 이 전 부장은 국가정보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위해서 근거 없는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는 뜻이죠. 이 전 부장이 언론 플레이 장본인으로 지목한 당시 국정원장은 원세훈 씨였습니다. 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편파적인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죠.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붕괴했습니다. 분개했어요. 네, 한 네티즌은 국정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내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국정원을 비난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당시에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이인규도 문제가 있다면서 국정원 이 전 부장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달에 터키의 시리아 접견 지역 킬리스에서 사라진 김모군이 있었죠. 네. 근데 이 김모군이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담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이 확인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김군이 IS로 갔고 장소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 회의 참석자들이 이제 전한 말입니다. 네. 또 정보당국 관계자는요. 시리아에 있는 휴민트로부터 23일 김군에 관한 정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는데 이 휴민트는 김군과 외모 나이가 비슷한 한국인이 시리아의 IS 종합훈련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네. 5월에 훈련이 끝날 예정이고 훈련에 낙오하지 않으면 테러 현장에 가담할 수도 있다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또 김군이 낙오할 경우 세계 각지의 IS 포로와 교환하는 데 쓰일 수도 있다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이 IS에 가담해 훈련받는 사실이 정보 당국을 통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티즌들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인질이 되든 포로가 되든 IS 전사가 되든 관심 없으니까 제발 우리 세금으로 데려올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김군의 어머니는 그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랄 것이다.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동물을 사냥한다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허가를 주기 전에 앞서 신원조회와 총기 소지자 추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되는데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에 대해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저녁 주요 도로의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영동대교 북단 방면으로는 남단 끝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파 때문에 이 부근이 밀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강남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테일한로 삼성교 방면 국회의원 입구부터 삼성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강남역 쪽으로도 포스코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대로는 염곡 쪽으로 신사역부터 양재역 다시 염곡 사거리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반대 한남 쪽으로도 염곡 사거리부터 한남대교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은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가 참석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었죠.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날인 만큼 청와대 인적 쇄신 이야기, 개헌 문제 이런 얘기들도 부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아닙니까? 예. 네, 그리고 오늘 재정부 질문에서는 뭐 청와대 인적 쇄신이 개헌 얘기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어떻게 느끼십니까? 글쎄요, 오늘 뭐 팽팽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완구 총리가 총리로서는 네. 국회에서 이제 첫 데뷔하는 그 데뷔 무대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이제 미묘한 그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 이런 거 좀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완구 총리께서 나름대로 여당 또 야당 의원님들 질문에 뭐 능수능란하게 적절하게
그 답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내공이 느껴진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인데 뭐 새누리당 뭐 특히 뭐 소감 같은 거 없습니까? 글쎄요. 사실 뭐 워낙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다. 이런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실 혁신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온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계만 보더라도 사실 그 고용률 이런 거 보니까 65% 진입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53만 개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잘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2년 동안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또 야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굉장히 그 선진화법 때문에 이 정부와 또 이제 우리 여당을 발목 잡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해에는 뭐 정기국회 3분의 1을 호송세월도 했습니다. 야당이 또 그 장외투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여당으로서는 책임이 더 무겁죠. 근데 이제 야당도 이제는 그런 어떤 발목 잡기 이런 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는 여당하고 합의도 하고요. 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필요한 법안은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저 대정부 질의 나서셨죠. 그래서 북한 인권법 처리를 강조하셨는데 김영우 의원님께 오히려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법 왜 이렇게 통과를 못 시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제가 새누리당에서 북한 인권법 대표 발의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이라고 하면은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보편적인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이제 인권인데 이것을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북한 인권이 개선되려면은 남북 그 교류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남북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북한 인권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 삼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인권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사회가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부 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지난해는 유엔에서도 이제 안보리에서도 그 북한 결의안을 이제 채택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북한 당국자들을 좀 압박을 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이기 위해서라도 인권 개선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원칙의 문제고 보편적인 그런 가치의 문제다. 이것은 특히 같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으로서는 대한민국 국회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 당연히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하고 여당의 의견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여야가 좀 타협 좀 하면 안 됩니까? 타협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협을 할 수 있죠. 또 타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핵심은 이제 그거죠.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 그 가해자,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나중에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겨둬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어떤 그 정말 통일 이후에 용서를 하든 어떻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인권 침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그 제도로서 말이죠. 저희가 법적으로 그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게 핵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를 때 타협하는 게 정치죠. 어르신 알겠습니다. 좀 질문할 걸 많이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오늘 기왕 연결된 김에 엊그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제안한 안 그것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것보다도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지역구를 이제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네네. 하지만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안을 낸 만큼 이것은 네. 아마 국회의 정치개혁 특위, 정개특위가 꾸려지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허심탄회하게 아마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토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아직 이건 뭐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합리적인 선에서 그런 제도안이 왜 나왔는가? 네.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예.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 예.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께서는 외통 의원이신데요. 네네. 한미 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이죠. 사드라고. 네, 사드의 탐지거리를 북한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도가 나온 거지 확인된 건 아니죠?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예. 이렇습니다만은 예.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뉴스나 그런 정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사드가 됐든 안 됐든 유치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예. 자주적인 국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어떤 무기의 종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핵무기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열린 자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이제 중국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좀 준비를 하고 네. 또 한중 관계의 신뢰가 돈독하다면 네. 신뢰 관계가 강하다면은 얼마든지 또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완구 국무총리가 앞에 말씀하신 대로 데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내년 4월 달까지는 1년도 안 남았는데요. 내년 4월에 총선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총리께서는 총리를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네. 개인의 또 소신이고 또 네. 총리직을 얼마큼 잘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행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또 달린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을 하셨죠. 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 2년 인사 실패, 소통 부족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인사 실패 부분은 지역 편중 인사가 너무 두드러졌다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지역 편중. 이렇게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이런데 장착이 그동안 전현직이 한 31명 있었어요. 예.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한 55%가 영남 분이었고, 네. 또 호남 분들은 불과 1명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인재가 13배나 영남 쪽에 과다대표된 게 확인이 돼서 그런 걸 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국정운영에 따끔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총리가 답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소통 부족을 지적하셨던데. 예. 소통 부족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이한구 총리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총리가 좀 역할을 하시리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문제도 오늘 쟁점이 됐다고 하는데요. 개헌에 관해 앞에 이재호 선배님 또 이해찬 선배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개헌 문제를 거론을 하셨죠. 네. 근데 개헌에 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확고합니까? 빨리 하자 이런 겁니까? 지금의 대통령의 인사권 등이 집중돼 있는 대통령제는 많은 폐단이 있다라고 다들 느끼죠. 국민들도 느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들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또 정당에서 다 개헌을 하자고 늘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꼭 가장 중요하신 분인 대통령이 움직이질 않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국회가 중심이 돼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후더 의원님께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 위험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핵이요? 예. 핵 문제가 계속 제가 추적을 했는데 금년에 또는 내년 초에 4차 핵실험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게 핵실험이라는 게 그냥 실험하는 게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 시켜가지고 그 탄두를 만들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예. 그래서 4차 핵실험이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소형 탄두가 만들어져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목전에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역대 정권들이 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우선 제재 방식을 했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평화적인 협상의 방식도 했었습니다. 네. 그걸 다 합쳐서 해봤는데 엄연한 현실은 금년이나 내년에 4차 핵실험을 만약에 성공한다면 실전 배치하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게 확인이 된다면 안보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네. 그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주도권이 저놈들한테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저놈들이 국지적 도발을 하면은 이게 대처하기가 무척 어려워져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골든타임은 남아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대가나 희생이나 양보를 하더라도 이 마지막 그 소형화 경량화에서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는 핵실험을 저지시켜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네. 저놈들 하셨는데 이 저지를 시키지 않는데 저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이걸 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획기적인 제안을 하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점이에요. 아, 예. 2009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장관이었죠, 당시에. 예.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 첫째, 북미 수교, 둘째, 평화체제로의 협상, 이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죠. 북한을 실제 신뢰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제안이 이제 실현이 되거나 추진이 되질 못했죠. 네. 저는 지금의 이 시점은 그런 제안이라도 해야 하고 그런 제안을 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을 우선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부 측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같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느 정부가 북에 핵무기가 실제 만들어지는 거를 방관하거나 이럴 수가 있겠어요. 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협상이라는 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정부가 이게 버릇고치기 또 저쪽에 확실한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통도 포격 사건 또 금강산에서의 박양자 씨 사망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이 없이는 남북 대화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교통 정리를 하고 뛰어넘어서 협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것을 남과 북이 함께 풀어가는 또 알겠습니다. 남쪽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그런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2배 늘리자는 그 제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거 찬성할까요? 선관위의 제안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선거구, 소선거구의 지역구 선거는 사실
영호남에서는 그 땅 공천만 받으면 되고 광주 전남에서는 우리 당 공천만 받으면 되잖아요. 예, 말뚝만 박으면 되죠. 이게 지역구도에 의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선거제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그 비례대표를 늘리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 네.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정당의 사람이든 노력을 하면은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있게 하고 네. 그 지역이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어야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분들은 대부분 찬성할 것 같습니까? 이건 상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데뷔를 한 셈인데요. 예. 잘했습니까? 얼떨떨하신 것 같아요. 얼떨떨한 것 같아요. 언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예. 특유의 두리뭉실한 합본만 사용하셔가지고, 네. 저는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실망하셨어요? 제가 그 전에 총리비서실장을 해서, 예. 집안 사람이라서 좀 많이 봐줬는데, 네. 우리는 소신 있는 총리를 원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 yes, no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책임지는 총리를 원하잖아요. 네. 두리뭉실해서 대통령 앞에서도 또 두리뭉실하면은 예? 이 총리 이거 잘못 봐놓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방송 듣고 예. 총리께서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이었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사냥용 엽총이 살인 도구가 되었는데요. 총기 관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5508번님, 수년 전에도 엽총으로 직장 동료들을 쏜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그때도 총기 관리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나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